우리 부산에 결핵 환자가 늘고 있답니다. 기침, 가래와 같이 호흡기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해서야 이게 단순 감기인지 결핵인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네요. 결핵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결핵이라는 병 자체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 얘기할 때 늘 뭐 회자가 됐지만 실제로 어떤 병인지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병이고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폐병이라고 하면 뭐 결핵을 그런 식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유행했던 큰 유행병인데요. 결핵이란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코로나와 독감과 같이 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으로 감염이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근데 이 결핵은 사람 몸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핵 환자만 결핵균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폐로 들어온 결핵균이 결국 우리 몸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데 85%는 폐에서 폐결핵으로 발생하게 되고 15% 정도가 림프절, 척수 등 배, 대장 같은 여러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약이 좋아져가지고 요새는 결핵 걸리면 뭐 잘 낫는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꾸준히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잘 낫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결핵이라는 게 우리 몸을 갉아먹는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결핵 환자가 깡마르고 수척하게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WHO에 보면 한 해 결핵 사망자가 거의 13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요. 낫더라도 호흡곤란이나 다양한 후유증을 낳게 되는 감염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제 지인 중에 그 호흡기 질환 결핵이 옛날에 걸렸었는데 건강 검진하면 그게 또 발견된다. 그러니까 뭐 완치는 됐는데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결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앓고 난 뒤에 예. 이 표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결핵 앓았던 분은 폐 안에 유가종이라고 흔적, 그러니까 일종의 그 상처죠. 남기기 때문에 옛날에 결핵 앓으신 적 있으시죠라고 묻는 이유가 예. 유가종이 발견될 때 제가 묻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 아까 이 결핵은 코로나처럼 막 기침하고 이렇게 하면 감염이 된다 하는데 이게 같은 공간에 이제 같이 오래 있으면 이게 감염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핵 환자 가족, 같이 거주하는 가족 중에 실제 절반 정도만 결핵에 걸리면 감염됩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도 같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감염이 안 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면역입니다. 결국은 결핵도 면역이 잘 형성돼 있고 방어가 잘 되는 분들은 안 걸리고 상대적으로 면역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이 잘 걸리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고 결국 같은 공간에 있는 분도 50% 정도만 감염되는 병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고생해서 그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다 이 호흡기 질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감염 경로가 이루어지는지는 대충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코로나19도 있고 독감도 있고 폐렴도 있고 결핵도 있고 그럼 결핵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결핵이 굉장히 증상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피를 토하는 이제 가래 기침을 할 때 피가 나오는 객혈의 경우도 있지만 아주 심한 형태고요. 보통은 기침이나 가래, 발열, 뭐 이런 식음땀, 체중 감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독감과 구분까지 힘든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초기 결핵의 경우에는 증상조차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보통은 기침도 코로나나 독감도 보통 2,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보통 기침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기침이 2, 3주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래 간다 하면 결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결핵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슴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의심이 되거나 하면 가래 검사로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데요. 가래 검사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지 내시경으로 가래를 좀 채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객담 검사, 뭐 흉부 방사선 촬영 이렇게 했는데 뭐 깨끗하다, 정상이다. 그런데 증상도 없고 검사 결과 깨끗한데 결핵균에 감염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맞습니까?
사실은 오늘 방송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왜냐하면 몸 안에 결핵균은 살아 있는데 이제 감염된 거죠. 예. 그렇지만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도 안 되는 소위 증상도 없고 심지어는 객단 검사와 흉부 사진에서도 정상인 경우 이걸 잠복 결핵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몸에 결핵균이 잠복돼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든지 내 몸 컨디션이 나쁘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이게 활동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복 결핵이 실제로 나중에 결핵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활동성으로 바뀌면서 전염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검사하려면 투베르쿨린이라고 피부에 조금 주사를 조금 해서 하는 검사거나 또 최근에는 인터페론 감마 같은 간단한 검사들로 확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잠복 결핵을 얼마나 빨리 잡아내냐가 결핵 대책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가족 중에 누가 결핵이다 이러면은 내가 안 걸릴 수도 있지만 혹시 내 몸에 잠복될 수도 모르니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까? 맞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만약 결핵에 감염돼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결핵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50%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증상 뭐 감염해가지고 굉장히 좀 공포에 떨었는데 이 결핵도 잠복 결핵이라는 게 있군요. 그렇죠. 그럼 결핵균에 감염이 돼서 이제 활동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감염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뭐 어느 정도 시일 내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에서 감염이 됐다면 네. 2년 내에 발병할 확률이 5%입니다. 그러니까 5%고 평생에 걸쳐서 5% 정도 발생해서 실제로 결핵균을 내 몸 안에 있는 잠복 결핵의 경우에도 10% 정도만 활동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누가 이렇게 활동성이 될 수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은 이제 위험성이 있는 이제 그런 그 가족이 결핵에 감염돼 있거나 또는 의료기관이나 보육기관 또는 어린이집 같이 일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감염될 때 많은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핵에 만약에 걸렸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약물 복용만 아까 뭐 잘하면 요즘에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일부 환자 있습니다. 아주 결핵이 진행이 됐거나 또는 아주 결핵이 이제 아까 말한 유가종 같은 조직에서 제거가 안 돼서 계속 결핵균이 나오는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물 복용만 6개월 이상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꽤 강하다는 거죠. 결핵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굉장히 이게 부작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치료 기간도 6개월 이상, 그래서 1년 정도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메스콤, 구토설사, 간 수치 상승, 가려움증 등등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약을 못 먹어서 치료를 실패하거나 또는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큰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료진과 상담해서 약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나 코로나19 검사하고 독감 검사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감기 증상이 있는데 도대체 이 감기 증상이 개선이 안 돼. 계속 기침이 나.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결핵 같은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요즘에 노령층에서 워낙 결핵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이라 오래된 기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가지고 결핵 검사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한 검사로 진단될 수 있으니 한번 사진 찍어보고 가래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결핵 치료하는 동안에는 뭐 외출 같은 거는 좀 아무래도 삼가는 게 좋습니까? 이게 법정 3종 전염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진단되면 치료 초기에는 직장에 출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주 이상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감염성이 거의 없어져서 이제 직장에 출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턴 때는 뭐 좀 심한 농담이지만 결핵이 걸렸던 동료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고 집에서 약만 먹으면 낫는 병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보름 이상 약을 먹게 되면 감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만약에 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해서 약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끈질기고 더 좀 독해 보이는 병인데 그렇죠.
예,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결국은 결핵은 면역과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감염증 있는 경우에는 환자는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요. 피할 수 없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약한 분들은 더더군다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 꼭 쓰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해서 건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에는 또 BCG 같은 예방 접종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꼭 접종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꼭 잠복 결핵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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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였습니다.